네, 상한가 갈 수 있는 종목을 아주 빠르게 배송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상한가 특급 배송 진행의 정민경입니다. 네, 오늘 우리 양시장 모두 다 빨간불을 켜줬습니다. 일단 코스피 지수는 오늘 장중에 롤러코스터 장세를 연출하기도 했는데요. 그래도 반등에 성공을 하면서 강보합권에서 마감을 해줬습니다. 또한 코스닥 지수는 조금 더 큰 폭의 상승세를 보여줬는데요. 1.3%가량 상승을 해줬습니다. 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이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관련해서 조선주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좋은 탄력을 보여줬고요. 또한 테슬라발 훈풍에 2차 전지주 크게 탄력을 받기도 했습니다. 또한 오늘 밤에는 미국의 12월 PPI가 그리고 내일 오전에는 CPI 지수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번 주 어떻게 대응을 해보면 좋을지 오늘도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한 선물 같은 시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종목 상담 코너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종목 상담 이후에는 이재규 전문가님의 추세를 이용한 히든라인 기법 강의도 이어지니까요. 끝까지 본방사수 해주시고요. 그러면 실시간 종목 상담 접수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방법으로 입장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QR코드를 스캔을 하셔도 되고요. 또 문자로 신청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보유하신 종목의 종목명 그리고 매수가, 비중과 함께 궁금하신 점을 알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세 가지 모두 다 적어주셔야지 저희 꼼꼼한 상담이 가능하니까요. 이 부분 지켜서 연락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상한가 특급 배송 출발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도 종목 상담을 위해서 특별히 나와주셨습니다. 오경식 전문가님과 함께 하는데요. 전문가님과 인사부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도 또 찾아뵙게 됐는데요. 주식대장 오경식입니다. 사실 어제 우리가 오랜만에 이 종목 상담 시간을 가졌는데 속 시원하게 다 풀어드리지 못한 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요청을 하셔가지고 오늘 제가 자리에 앉게 되었고요. 사실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증시 자체는 장 마감에 상승 마감을 하면서 외부에서 보기에는 되게 좋은 장 같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내면에서 보면 아주 자세하게 본다면 종목들 간의 순환매가 아주 빨랐던 시장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금리 인상에 대한 아직 우려가 남아있는 상황인 만큼 이 종목들에 대해서 테마군이 제대로 형성이 되지 못한 점이 있고요. 또 우리가 다음 주에 트럼프 취임식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트럼프 취임식을 앞두고 이 어떤 수급이라든지 세력들이 좀 차익 실현을 했던 부분들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 남은 그 종목 상담 해보고요. 또 여러분들이 이 물린 종목들에 대해서 어떻게 풀어나갈지를 함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번 주에 저희가 주목해봐야 될 일정도 많고요. 다음 주 취임식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시장 상황 면밀하게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경식 전문가님과 함께 종목 상담 이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저희 신청할 수 있는 방법 정말 간단하니까요. 궁금하신 종목이 있다면 지금 바로 참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그러면 먼저 문자로 참여하신 분의 종목 상담부터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대폰 번호 뒷자리 1515번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24만 4,150원에 비중은 15% 보유를 하고 계시다라고 합니다. 네, 차트를 봤을 때는 최근에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지금 소폭이지만 수익권에 계시는데 더 크게 올라질 수 있을지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께 바로 SS 요청해볼게요. 전문가님, 레인보우 로보틱스 계속 좀 가지고 있을까요?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 진짜 좋은 종목이고요. 축하드립니다. 제가 봤을 때 지금 수익권이신 것 같습니다. 뭐 크게 수익은 아니지만 어찌됐든 간에 이 시청자분께서 이 시대를 아우르는 이 대장주에 탑승하셨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1년 전이죠. 2023년 이때쯤에 고점을 찍고 나서 거의 1년 3개월 만에 다시 역사적 신고점을 뚫었는데요.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가장 큰 핵심 재료는 무엇이다? 바로 삼성의 지분 투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 삼성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사명까지 변경하겠다라는 거겠고요. 당연히 그러면 어떻게 되겠죠? 바로 삼성 로보틱스로 바뀔 수 있다라는 거겠죠. 삼성이 상장된 종목 중에서 삼성이 실제로 지분 투자하거나 또는 삼성이 대주주인 종목이 많지가 않습니다. LG나 SKB에서 정말 없는 편인데요. 그 얘기라는 것은 이 삼성 로보틱스, 즉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 로봇 테마의 대장주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찍어주는 날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차트를 같이 보시면요.
이 차트 같은 경우에 이런 대형주들의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일봉을 보시기보다는 주봉을 보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왜냐? 더 장기적인 흐름을 보셔야지만 이런 종목들은 큰 수익을 끌고 갈 수 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일봉으로 봤을 때는 재작년 2023년 고점을 찍고 이 삼각수렴을 형성한 뒤에 최근에 이 뉴스 지분 매수에 대한 뉴스가 나오면서 점상을 하고 급등을 한 모습이겠고요. 지금 위치로 봤을 때는 사실 추가적인 상승은 더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시청자분의 비중이 15%고요. 또 매수가가 최근에 이 종가와 거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종목에 대해서는 눌리면 눌릴수록 좀 더 추가 매수를 해보셔도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겠고요. 지금 시장에서 아직 모르고 있는 재료가 하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코스닥 시총 5위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 이 종목이 여기서 한 10에서 20% 정도만 더 올라간다면 MSCI 지수 편입도 가능할 수 있다라는 것이 뉴스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청자분께서는 어차피 지금 내평단 수준이고 또 약수익권이기 때문에 이대로 쭉 홀딩하셔도 되겠고요. 만약에 내일 뭔가 뭐 지수의 흐름이 좀 안 좋아서 이 기업의 개별 종목의 악재가 아닌 지수의 하락으로 인해서 만약에 하락이 나오게 된다면 추가 매수 조금 더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가 모든 종목은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최대 비중은 한 20% 정도까지만 추천을 드릴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종목 상담 첫 번째로 해봤는데요. 눌림목에서 추가 매수 말씀을 해주셨고요. 코스닥 쪽에서 시총 더 올라갈 경우에는 또 MSCI 지수 편입도 기대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홀딩해보는 거 권유를 해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두 번째 종목 상담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문자로 연락을 주셨는데요. 6236번님께서 HVM 27,500원에 매수를 하셔서 10% 비중으로 가지고 계시다라고 합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미 대선 시기 때부터 좀 급등세를 연출하고 있는 종목인데요. 전문가님, HVM 어떻게 좀 대응을 해볼까요? 네, 이 HVM 같은 경우에는 저도 좀 잘 아는 종목이긴 합니다. 사실 제가 이 종목이 상장됐을 때만 하더라도 관심을 갖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종목이 상장됐던 시기가 사실 국내 증시가 굉장히 안 좋았을 시기였었어요. 그래서 신규 상장주들이 많이 무너졌을 시기였었는데 그때 이 종목에 관해서는 테슬라 모멘텀도 있었고요. 또 스페이스X 모멘텀도 있기 때문에 한번 지켜보자라고 했던 종목이겠고요. 역시나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현재는 우주 테마로 끼어 있습니다. 바로 이 스페이스X에 들어가는 특수 소재의 그 합금을 만드는 업체이기 때문에 최근에 스페이스X 이슈로 엮였고요. 아시다시피 내일 스페이스X의 스타쉽 7차 발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주 테마에 대한 모멘텀은 아직 살아 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최근에 시장의 순환매가 굉장히 빠릅니다. 이 얘기는 뉴스가 나오면 오히려 하락이 나올 수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모멘텀이 있고 단기적으로는 단기 재료 소멸에 위험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 시청자분께서 비중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내가 지금 비록 손실 구간에 있지만 이 정도 비중, 10%의 비중이라면은 이런 종목들은 좀 더 끌고 갈 수 있는 버틸 수 있는 그릇이 있다는 거겠고요.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차트를 넘어오시면요. 지금 위에서 고점을 계속 맞고서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실 이 고점은 제가 봤을 때는 돌파를 할 수 있을 것 같겠고요. 왜냐하면 이 스페이스X 같은 경우에는 계속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앨런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스페이스X를 상장시키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죠. 그렇다면 스페이스X가 상장될 때쯤 되면 이 종목은 지금 주가보다는 훨씬 더 높은 주가에 있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겠고요. 그리고 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추세가 아직 살아있죠. 추세가 살아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홀딩하셔도 괜찮다고 보고 추가 매수의 시기는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이 3만 원을 돌파하고 추격 매수를 하면서 추가 매수를 하시든지 또는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이게 61선이거든요. 이 61선을 지키고 그 다음에 21선을 지키고 있죠. 이 얘기는 21선과 61선 사이 한 22,500원에서 24,000원 사이에 만약에 주가가 하락하게 된다면 이때는 시청자분의 비중의 2배 정도, 10% 정도는 더 추가 매수하셔도 괜찮을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정상으로는 내일 또는 내일 모레 일정이 있습니다. 다만 그 일정에서 만약에 돌파를 하게 되면은 익절하시고 또는 추가 매수하시고 아니면은 하락을 하게 된다. 그렇다면 이 물타기라고 하죠. 비중 추가의 기회를 좀 노려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들고 가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께서 일단은 좋은 비중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버텨보셔라 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추세도 살아있기 때문에 앞으로 장기적으로 보기 좋은 종목이다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 종목 상담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께서 참여해주고 계신데요. 네, 3099번님, 노브랜드 8,600원에 비중은 20% 보유를 하고 계신다라고 합니다. 네, 비중이 그렇게 적지는 않은데 손실을 보고 계셔가지고 좀 어떻게 하실지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노브랜드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사실 이 노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마트가 아닌가? 이런 생각하시면서 매수했던 분들이 굉장히 많은 종목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기업은 의류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사실 차트적으로 깨졌죠. 차트적으로 깨졌고 지금 매수가가 8,600원인데 시청자분께서는 굉장히 불편하시겠지만 이 자리가 어떤 자리냐라고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21선, 5일선, 61선을 다 하향 돌파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추세가 깨졌다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저는 6,000원까지도 더 6,000원 이하로 이탈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손절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겠고요. 물론 비중이 높지만 이 시청자분께서 다음 단계를 넘어가기 위해서 내 계좌를 따뜻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결단을 하셔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노브랜드는 차트를 보시면서 안타깝지만 조금은 추세가 깨진 흐름을 보이고 있다. 6,000원 이하로 이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손절하는 걸 권유를 해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많은 분들께서 종목 상담 신청을 해주셨는데요.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무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경식 전문가님과 함께 시청자분들의 종목 상담 해드렸는데요. 여기서 전문가님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상승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이재규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시간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문가님과 함께 히든라인 기법에 대한 강의, 고수익 비법을 배워볼 시간인데요. 잠시 뒤에 이재규 전문가님과 함께하시죠. 네, 이어서 이재규 전문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지금 옆에 나와 계신데요. 인사부터 나눠볼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시장 얘기부터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 양시장 그래도 반등을 해주면서 조금은 한시름 놓은 기분인데요. 전문가님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오늘 시장 바로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준비된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려보자면 코스피가 플러스 0.31%, 코스닥은 플러스 1.39% 마감이 됐죠. 오늘 장 후반부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관련주들이 굉장히 탄력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지수 상승을 좀 이끌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시장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장이 올라왔다라는 부분이고 또 이제 방송 들어오기 전에 좀 보니까
시간 외 단일가 거래소 또 HLB 그룹주들이 굉장히 좋은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내일 아침에는 제약바이오 쪽 같은 경우도 좀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제가 오랜만에 이제 종합주가지수에 대해서도 히든라인이 어떤 위치에 놓여 있는지를 좀 준비를 해봤거든요.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는 히든라인 기준으로 봤을 때 아직까지 상승 추세로의 전환이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지난주 중후반에 한번 돌파를 할 수가 있었는데 꺾여 내려오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좀 아쉬움이 있었죠. 하지만 오늘 장후반부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다시 한번 아랫꼬리가 달리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 2,550포인트 선까지 올라온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시장 자체가 강세를 보일 가능성도 있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2,500포인트를 넘어간 이후에는 외국인들의 수급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외국인들의 수급 여부도 체크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건 이제 코스닥이에요. 이제 제가 방송을 시작하고 나서도 여러분들께 많이 말씀드렸죠. 제가 이제 같이 공부를 하고 계신 공부방에서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히든라인 상단에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매매를 하신다라고 한다면 코스닥 종목군들이 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제 히든라인 상단에 놓여 있다라는 부분이죠. 사실 제가 작년 8월 달과 9월 달에 시장 꺾일 때에도 우리 시장 꺾였습니다. SK하이닉스라든지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도 꺾이고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거든요. 근데 당시에 제가 많이 혼나긴 했습니다. 뭐 업황이 좋은데 왜 빠진다라고 이야기하느냐. 뭐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었는데 당시에도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드렸었던 이유는 히든라인을 이탈했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 히든라인 상단부로 어느 정도 위치를 바꾸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 보면 2024년도에 어려웠던 시장이 마무리가 되고 2025년도부터는 다시 한번 개선될 수 있다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1월 달과 2월 달 올해 상반기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수익률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중요한 시기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매매를 잘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드릴 수 있는 오늘 시장에서 특징적으로 움직였었던 것은 뭐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방금 전에 말씀 잠깐 드렸고 뭐 틱톡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 엔터주들도 많이 움직였는데 조선기자재 쪽도 여전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주에 방송했었던 현대힘스 같은 경우도 조선기자재 쪽에 들어가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이제 2차 목표가를 달성을 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전반적으로 시황과 그리고 강세 섹터 간단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조선기자재는 계속해서 좋은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우리 방송에서 강조드리고 있는 것은 대형 조선사들 같은 경우는 상승폭이 좀 더딜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제 밀리면 조정폭이 깊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좀 작은 기업들이나 그동안 못 올랐었던 기업들을 노릴 필요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선주가 지금 슈퍼사이클에 들어오면서 전반적으로 좋은 모습이지만 경계는 살짝 필요하다라는 말씀 추가적으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2차 전지도 오랜만에 반등이 나왔어요. 그죠? 뭐 테슬라의 LG 에너지 솔루션이 납품을 할 것이다라는 내용들. 그리고 음극재가 들어가게 되는데 그 실리콘 음극재가 들어가는 게 이제 또 대주전자 재료가 될 것이다라는 내용들로 인해서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많이 움직였습니다. 또 테슬라가 이제 신제품을 내놨는데 뭐 엄청나게 판매가 잘 될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2차 전지가 오랜만에 좀 반등을 해줬는데 뭐 개인적으로는 2차 전지도 이제는 반등을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의견 드려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오늘 모비데이즈라는 기업이 상한가에 들어갔거든요. 이게 이제 틱톡과 관련돼서 틱톡의 공식 협찬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협력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모비데이즈가 상한가에 들어간 이유는 머스크가 틱톡을 인수할 수 있다는 내용들이 시장에서 좀 돌았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요거는 살짝 테마성이 강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오늘 시장에서 부각이 됐다라는 말씀 드리고 엔터주들도 오늘 많이 올라왔어요. 뭐 JYP 엔터라든지 좋은 주가름 나왔는데 지금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자금이 몰려가는 쪽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이야기를 나눠본 거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이제 아침에 일과 생활 하시면서 오늘 시장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잘 모르신다라고 한다면 이런 내용들을 통해 가지고 좀 정리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어쨌든 자금이 모든 섹터에 들어갈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금이 몰리고 있는 섹터들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섹터들을 정리를 해놓으시고 이 섹터 내에서 매매할 만한 종목군들을 추려내는 것이 트레이딩 관점으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한 번 더 강조 드려보면서 오늘 시장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간단하게 안내 드리면서 또 앵커님 설명 추가적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께서 오늘 시장을 주도했던 섹터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특히 조선 관련 종목들은 그간 많이 올라줬기 때문에 약간의 경계심도 필요하다라는 말씀도 하셨는데요. 이렇게 전문가님과 함께 하신다면 시장에 대한 공부 조금 더 쉽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도 안내를 드릴게요. 저희 화면 하단으로 QR코드 띄워드릴 텐데요. 지금 보이는 QR코드 스캔하고 입장을 하시면 됩니다.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의 기본 카메라 어플을 켜시고요. 사진 찍듯이 스마트폰을 TV 화면에 가져다가 대시기만 하면 됩니다. 잠시만 기다리면 영문으로 된 링크가 하나 뜰 텐데요. 그 링크 클릭하시면 바로 입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나는 QR코드로 입장하는 게 조금 어렵다, 번거롭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요.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이재규 이렇게 전문가님 이름 3글자만 보내주시면요. 입장 가능한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장에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고민되시는 분들은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이 링크는 방송 중에만 열려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참여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전문가님과 함께 히든라인 기법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 기다리고 있습니다. 히든라인 기법 자세히 알려주시죠. 네, 바로 이제 히든라인 기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는 많은 방법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준비한 이 내용이 정답이다라는 관점보다는 여러분들께서 매매하시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좀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히든라인 매매라는 것을 준비를 해왔는데 일단 이 히든라인이라는 것은 추세를 추종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추세를 추종한다라는 거 제가 오늘 이렇게 좀 준비를 해봤는데 좌측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상승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우측 같은 경우는 하락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시장이 상승 추세라고 한다면 여기 한번 보도록 하죠.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라고 한번 우리가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단기 고점에서 매수를 했다라고 하더라도 추세 자체가 상승이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손실 구간도 들어오겠지만 결국에는 수익 매도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을 매매할 때는 추세를 잘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이렇게 하락 추세일 때는 내가 단기적으로 굉장히 좋은 저점을 잡았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올라왔을 때 이 자리에서 수익 실현을 하지 못하면 다시 손실 전환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매매를 하실 때 이 추세라는 것을 꼭 좀 보셔야 돼요. 근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우리나라 시장 자체는 코스닥은 살짝 돌아서고 있는데 코스피는 아직까지 추세가 돌아서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다만 지수 자체가 추세가 좋지 않다라고 하더라도 업종군들은 돌아서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드려보자면 돌아서 있는 업종군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업종 내에서 종목을 선별하신다면 트레이딩 관점으로 충분히 시장 대비해서 좋은 수익을 거둘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여러분 추세예요. 이 추세를 보실 필요가 있다. 게다가 이 추세라는 것은 수익을 극대화해 줄 수 있다는 장점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추세를 보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추세가 계속해서 강세로 이어지는 것도 있는 반면에 계속해서 하락 추세에서 돌아서고 있는 이런 돌아설 수 있는 전환이 되고 있는 추세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추세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어떻게 살펴보느냐?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요 히든라인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히든라인이라는 것을 준비를 해왔는데 저 히든라인이라는 것은 차트에다가 설정을 해놓으면 이 종목이 추세가 강세인지 혹은 아직까지 안 좋은 것인지를 파악할 수 있는 도구나 툴 정도가 될 수가 있겠구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히든라인 매매 기법을 준비를 해왔는데 이게 어쨌든 이동평균선과 제가 굉장히 비슷하게 준비를 해봤어요. 3가지 선을 이용해가지고 이동평균선 같은 경우도 정배열이 있잖아요. 정배열도 있고 역배열도 있는데 이런 관점으로 여러분들께서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3가지 선을 준비해 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게 히든라인 매매 기법인데 요거 좀 더 상세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좌측에 이게 화면이 좀 작아가지고 안 보일 거라서 제가 바로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가 이동평균선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이렇게 곡선으로 만들어져 있죠. 그래서 5일 이동평균선, 20일, 60일 이런 식으로 우리가 HTS에다가 설정을 해서 보시는데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빨간 선과 검정 선과 파란 선으로 만들어져 있는 게 제가 여러분들께 추세가 돌아서고 있는지, 추세가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그 히든라인의 3가지 선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히든라인이라는 것은 빨간 선 위에 올라갔을 때만 공략을 하는 거예요.
빨간 선 위에 올라갔을 때만 공략을 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이 좌측에서 이 기업이 이거 지금 디어유라는 기업이거든요. 근데 디어유라는 기업이 이 상황에서 굉장히 좋은 뉴스가 들릴 것 같아요. 주가 이름이 너무 좋다라고 생각이 되더라도 저는 이 히든라인 하단부에 있는 경우에는 매매를 안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과거에는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모든 종목들을 다 보려고 노력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굉장히 참 노동을 필요로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제가 이제 매매할 수 있는 종목들을 계속해서 압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이 히든라인 상단에 있는 종목들만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시장에서 매매할 수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압축이 되죠. 그래서 그 압축이 되는 종목들 중에서 앞으로 모멘텀이라든지 재료가 있는 종목군들을 공략한다면 내가 전 종목에서 종목을 선별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높은 확률로 수익이 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제가 준비를 해왔고요. 기본적으로 여기 보시면 빨간 선과 파란 선과 검정 선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 저는 이 빨간 선 위에 캔들이 올라왔을 때만 공략을 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매수 관점으로 보는 거고요. 주가가 쭉쭉쭉쭉 올라오게 되면 이 히든라인이라는 것은 여러분 기본적으로 추세예요. 추세가 돌아서는지 추세가 돌아섰는지를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추세가 돌아섰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이 기업 같은 경우는. 그래서 여기서 매수를 하면 추세가 돌아섰기 때문에 주가의 상승폭이 가파르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가파를 수도 있고 연속성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 종목을 히든라인을 기반으로 해서 매매를 했다라고 한다면 또 이렇게 좀 올라갈 때 개인 투자자분들 매도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근데 이 히든라인을 이용하신다라고 하면 여기 가장 하단부에 있었던 검정색 선이 갑자기 튀어 올라오는 부분이 있죠. 여기가 바로 익절 라인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매매를 하심에 있어서 내가 원칙과 기준이 없을 경우에는 이 히든라인을 꼭 설정해 보시는 게 도움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무조건 올라간다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하지만 이 히든라인을 여러분들께서 설정하심으로써 매매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효율적인 매매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빨간 선 위에서 공략을 하는 거고요. 올라왔을 때는 보유를 하는 거죠. 대다수의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런 식으로 상승을 하게 되면 매도를 하시거든요. 근데 지금 이 기업 같은 경우는 히든라인을 기준으로 봤을 때 매도 시그널이 뜨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디서 매도를 하느냐? 바로 여기서 이제 사인이 나오죠. 만약에 내가 여기서 매수를 했는데 여기까지 올라왔을 때 50%가 올라왔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나는 이 기업 50% 수익 났으니까 만족해라고 해서 여기서 매도하실 수도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매도 타점 자체를 50%는 충분히 수익이 났으니까 내가 챙길 텐데 만약에 여기가 10% 정도라고 한번 해보죠. 그럼 매도하기가 좀 애매할 수가 있거든요. 그때는 언제 매도하느냐? 요 검정색 선이 올라왔을 때 매도하시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요, 우리 방송에서 추천 종목을 하나 가지고 왔어요. 오늘 상한가에 들어갔거든요. 이런 기업들이 전부 다 이 히든라인에 기반해서 제가 소개를 드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이 히든라인에 대해서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요건 제가 공부방에서 초등학생도 설정하실 수 있게 굉장히 쉽게 안내를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이제 앵커님 안내 듣고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추세가 우상향하는 종목들을 잡아내는 기법, 바로 히든라인 기법입니다.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공부방 입장하시면 히든라인 기법 무료로 받아가실 수가 있는데요. 직접 적용을 해서 좋은 종목을 선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공부방 입장하시는 방법 바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방법 정말 쉬운데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의 기본 카메라 어플을 켜시고 그냥 간단하게 스캔만 하면 됩니다. 스캔이라는 게 그냥 사진 찍듯이 핸드폰을 가져다가 대시기만 하면 되는 건데요. 그러면 영문으로 된 링크가 하나 뜨는데 그 링크 클릭하시면 바로 입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공부방 입장하시면 전문가님께서 하나부터 10까지 시장에 대해서 모두 다 알려주고 계시고요. 또 전문가님만의 전매 특허 비법이죠. 히든라인 기법에 대한 자료집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문자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요. 샵 3772번으로 이재규 이렇게 전문가님 이름 3글자만 보내주시면 입장 가능한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방송 끝나기 전에 입장을 하셔서 내일 시장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 바로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공략주 AS 시간입니다. 어저께 전문가님께서 공략해주신 종목들부터 AS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어떤 종목들 함께 하실까요?
네, 어제 제가 이제 AS를 했어요. 근데 AS 한 종목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AS를 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어제 소개드렸었던 공략주 같은 경우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장중에 상한가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어떻게 선별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제 제가 리뷰를 진행했었던 기업이죠. 어제 AS를 진행했었던 기업이 바로 이 현대힘스라는 기업이었어요. 제가 지난주 화요일에 소개를 드렸던 기업인데 이 기업을 지난주 화요일 날 소개드리고 나서 목표가에 도달을 했죠. 그리고 나서 제가 어제 다시 한번 2차 목표가를 설정을 드렸는데 2차 목표가가 또 하루 만에 달성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장중에 2차 목표가 바로 잡혀주면서 현대힘스 같은 경우는 33%의 상승이 나왔어요. 뭐 최고 상승률로 따져본다라고 한다면 38% 정도가 나왔는데 제가 여기서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이 방송에서 말씀드리고 있는 공략주는 전부 다 히든라인을 기반으로 했다라는 거죠. 물론 제가 기업에 대해서는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조선업황이라든지 현대힘스가 하고 있는 기업들, 매출 구조가 어떤 식으로 나오고 있는지, 거래대금이나 재무제표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는지는 당연히 알고 있는데 그런 종목도 어쨌든 매매의 타점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어떤 투자자분들은 삼성전자를 매매해서 수익을 이만큼 내고 계신데 어떤 분들은 삼성전자를 매매해서 수익이 나기 어려운 것은 예를 든 겁니다. 삼성전자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 타점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업에 대한 분석도 중요하지만 그 매매 타점을 잡는 데 있어서 히든라인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어제 리뷰한 종목이고 어제 2차 목표가 말씀드렸는데 바로 오늘 급등이 나오면서 공략주 2차 목표가 달성이 됐습니다. 바로 현대힘스라는 기업이에요. 여기 힘스라고 되어 있는데 현대힘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일단 추세적으로 우상향이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서 제가 3차 목표가를 22,000원으로 이렇게 좀 상단으로 좀 더 목표가를 상향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이거 현대힘스라는 기업이니까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3차 매수가까지 진행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게 또 오늘 어떻게 보면 메인인데 바로 이겁니다. 제가 어제 소개드렸던 기업이에요. 오상헬스케어라는 기업이거든요. 분자 진단 쪽에 대한 키트를 만드는 기업이다. 독감과 관련돼서 키트를 만들고 있고 코로나19와도 관련이 되어 있는 기업인데 시장에서 거래 대금이 굉장히 적다. 그렇기 때문에 관심이 적은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 좀 밀리게 된다면 제가 대부분의 공략주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월요일 날 제가 방송을 하면 화요일 날 시초가 이하 매수 이렇게 제가 대부분 안내를 드리거든요. 근데 오상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어제 방송하기를 내일 그러니까 화요일이죠. 오늘 14,200원대를 이탈하게 14,220원대까지 밀리게 되면 그때 매수를 하십시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아무래도 거래 대금이 좀 적고 최근에 주가 흐름을 고려해 봤을 때 한번 밀림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었던 거죠. 하지만 이 14,200원대까지 밀린다라고 한다면 주가가 올라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히든라인 상단에서 충분히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가격대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보니까 종목이 오상헬스케어가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려보자면 어제 말씀드린 기업인데 제가 14,220원 오늘 아침에 공략하자라고 말씀드렸고 일단 목표가는 제가 어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혹시 못 믿으시겠으면 어제 방송 다시 한번 보셔도 좋은데 제가 요거 목표가 1차 목표가는 굉장히 짧게 잡아드리지만 이거 목표가 달성되면 2차 목표가 잡아드리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이게 오늘 장중에 상한가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장후반부에는 윗꼬리가 좀 달리긴 했지만 1차 목표가는 당연히 넉넉하게 책정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최고가 기준으로는 30% 넘게 올라왔죠. 제가 우리 공부방에서도 이런 말씀 드렸어요. 우리 좀 냉정하게 이야기해 볼 필요가 있다. 어떤 이야기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냐면 1년 내내 매매를 하시면서 상한가 종목을 공략해보지 않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만큼 상한가라는 게 쉽게 나오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어제 말씀드린 종목이 하루 만에 상한가에 들어갔다는 것은 이 히든라인이라는 것이 그래도 꽤나 신뢰도가 높구나, 쓸만하구나 라는 것을 방증하는 게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목표가를 상향했었던 현대힘스 같은 경우도 많이 올라와서 2차 목표가 달성됐고요. 어제 말씀드린 오상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하루 만에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종목들이 과연 여기서 끝날 것인가?
제가 지난주 화요일 날 소개드렸던 또 다른 기업은 YC캠이라는 기업이 있거든요. 그 기업 같은 경우도 제가 어제 리뷰에서 목표가를 상향 조정을 했어요. 왜 그러느냐? 기본적으로 이 히든라인 상단에 있는 기업은 뭐라 그랬죠? 추세가 돌아선다라는 거예요. 개인 투자자분들 대다수는 수익을 굉장히 짧게 가져가고요. 손실이 커집니다. 물론 저도 그런 적이 있기는 해요. 하지만 우리가 이걸 기술적으로 어느 정도 보완을 해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완을 한다는 것은 어쨌든 이 추세를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 히든라인 같은 경우는 이 추세 상단으로 올라와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시세가 연속성을 가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앞으로도 목표가 계속해서 달성이 될 텐데 목표가 달성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거의 10중 8구는 2차 목표가, 3차 목표가를 드릴 겁니다. 현대힘스 같은 경우도 벌써 3차 목표가가 나왔죠. 지금 오상헬스케어 같은 경우도 제가 2차 목표가를 드릴 테니까 어떤 주가 흐름이 나오는지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 부분들을 고려하시면서 여러분들께서 저 히든라인이라는 게 저 전문가가 무조건 올라간다라고 이야기를 하진 않지만 그래도 매매한 데 있어서 분명히 도움이 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된다면 공부하러 들어오시면 돼요. 이게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에도 충분히 적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5종목이 있는데 히든라인을 HTS에다가 설정을 했어요. 근데 이 5종목이 만약에 전부 다 히든라인 하단부에 있다라고 한다면 이런 경우에는 포트를 좀 손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매매하려고 하는 종목이 만약에 히든라인 하단에 있다라고 한다면 올라올 때까지 또 기다려볼 필요가 있다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 저는 고려를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제가 다시 한번 자랑하는 방송이다 보니 자랑하고 싶은 방송이다 보니 제가 요거 오상헬스케어 한 번 더 말씀드려보자면 어제 말씀드린 종목입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드리고 나서 오늘 하루 만에 굉장히 탄력적인 모습이 나왔는데 이거 날짜를 보니까 오늘 차트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상한가의 장중에 들어가는 모습이었죠.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을 만약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한번 공략해보고 싶다. 맨날 이런 종목 나오진 않아요. 제가 거짓말은 못해가지고 매일 나오진 않지만 그래도 상한가 가는 종목들이나 강하게 올라가는 종목들 90% 정도는 히든라인 상단에 있는 종목들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반대죠. 히든라인 상단에 올라와서 무조건 올라가는 것은 아니지만 강하게 올라가는 종목군들 대부분은 히든라인 상단에 있다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오늘 이제 이 AS에 대해서 간단하게 마무리를 해볼 텐데 3차 목표가, 2차 목표가 잡아드렸으니까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종목들 히든라인 기반으로 했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제가 추가적으로 공략주 다시 한번 소개드려 보도록 오늘 새로운 공략주 소개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힘스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님께서 어제 2차 목표가를 잡아주신 종목인데요. 단 하루 만에 바로 달성을 해줬습니다. 전문가님께서 3차 목표가로 22,000원 제시를 해주셨고요. 또한 오상헬스케어는 전문가님께서 어제 이 시간에 공략주로 잡아주신 종목입니다. 그런데 하루 만에 상한가 터치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렇게 오늘 공부방에서 전문가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는 시청자분들도 정말 많았는데요. 결국에 가장 중요한 건 이렇게 매수 타점을 잘 잡는 것 같습니다. 물론 좋은 종목을 선별을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 트레이딩 관점에서 봤을 때는 어떤 시기에 얼마에 매수를 했는지가 더 중요할 것 같은데요. 공부방 들어오시면 전문가님께서 이런 타점 정확하게 잡아주고 계시고요. 장중에도 계속 시장 분석해주고 계십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화면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로 입장을 하셔서 다음 주 시장 계속해서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더욱더 기대가 되는 시간입니다. 이재규 전문가님께서 공략을 해주시는 이번 주 공략주 잠시 뒤에 공개할게요.
네, 그럼 바로 이제 공략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기업은 진성TC라는 기업이에요. 만약에 뭐 작년부터 매매를 하셨다라고 한다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만한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SY 스틸텍이라든지 뭐 최근에는 범양 건영 같은 경우도 굉장히 탄력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우크라이나 재건 쪽에 대한 모멘텀 같은 경우는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주가의 흐름은 저는 나오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때마침 이 진성TC라는 기업이 히든라인 상단으로 위치를 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업을 좀 공략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래도 기업에 대한 내용도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내용을 좀 준비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주력 사업이 그 굴삭기의 하부 주행체를 만드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 진성TC라는 기업이 이 하부 주행체를 만드는데 이 하부 주행체를 캐터필라 쪽에 납품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캐터필라라는 것은 미국의 기업이죠. 미국의 건설 기업인데 우리가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쪽에 대한 실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이 미국 기업이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 캐터필라 쪽에 대한 매출이 많은 기업이 우리 진성TC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진성TC와 캐터필라의 주가 흐름이 같이 움직였었던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작년부터는 이제 캐터필라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던 반면에 진성TC는 굉장히 정체되는 모습이었는데 만약에 우크라이나 재건 쪽에 대한 모멘텀이 붙어준다라고 한다면 진성TC 같은 경우도 굉장히 탄력적인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종가 부근에서 견조한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돼 가지고 종목들이 많죠. 뭐 현대 에버다임도 있고요. 현대 에버다임도 있고 여러 가지 기업들이 지금 언급이 되고 있는데 이 히든라인 상단으로 오랜만에 좀 자리를 한 부분이 저는 굉장히 매력적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첫 번째 기업으로는 이 진성TC라는 기업을 말씀드려요. 굴삭기 하부주행체 쪽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 같은 경우는 어쨌든 우리가 다음 주죠. 1월 20일 날 트럼프가 취임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취임을 하고 나서 갑자기 너네들 전쟁 더 해라라고 할 가능성은 전 낮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없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재건 쪽 같은 경우는 모멘텀을 받아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히든라인 상단에 올라왔다라는 건데 그래도 이제 기업의 가치적인 측면이나 기업이 가지고 있는 이 밸류를 우리가 좀 고려해 본다라고 한다면 캐터필러양 매출이 많다라는 부분입니다. 캐터필러양 매출이 많기 때문에 실제 수혜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전 진성TC 눈여겨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히든라인 상단에 올라왔다라는 얘기 추가적으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격이 기입되어 있으니까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기업은 제가 오랜만에 화장품 관련주를 가지고 왔어요. 코스맥스라는 기업인데 요건 이제 좀 자금이 있으신 분들이 공략하시면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화장품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작년 중순 때부터 좀 안 좋게 이야기를 드렸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좋은 이야기들이 많았기 때문에 오히려 여기서 추가적으로 좋은 내용이 있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화장품 쪽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내용을 제가 반년 정도 드려왔었어요. 하지만 최근 한 달 동안, 두 달 동안 화장품이 괜찮습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너무 가파르게 조정을 받았거든요. 가파르게 조정을 받다 보니 원래는 고평가의 느낌이 있었던 기업들이 이제는 저평가의 느낌까지 받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국콜마를 볼 때가 됐는데 뭐 글로벌 ODM 1위 기업입니다. 작년 매출을 본다라고 한다면 한국과 동남아에서 굉장히 잘 나왔는데 중국과 미국이 좀 부진했어요. 근데 올해 3월 달에 보시면 여러분 중국에서 전인대가 있거든요. 근데 이 중국에서 전인대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포인트가 뭐냐면 내수 진작입니다. 소비를 진작시키겠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뭐 중국 쪽의 실적이 조금은 개선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이 코스맥스라는 기업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통적으로 이제 PER 밴드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이제 고평가 수준이라고는 볼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추가적으로 생각을 할 부분은 지금 가만 보시면 중국에서도 경기를 부양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죠. 앞으로 앞에서 제가 이제 진성TC 말씀드리면서 전쟁이 끝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소비를 진작할 수 있는 모멘텀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께 뭐 제가 오늘 코스맥스 말씀드리지만 소비재 쪽, 소비재 쪽은 반드시 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코스맥스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히든라인 상단으로 올라와 있죠. 직전 고점까지 돌파한다라고 한다면 시세가 좀 더 탄력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요 코스맥스 같은 경우도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목표가, 1차 목표가와 손절가 이렇게 좀 적어놨는데 이 부분 잘 체크하셔가지고 앞으로 매매하시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 종목도 바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디오라는 종목이 나름대로 괜찮은 모습이 나왔어요. 물론 거래 대금이 너무 적었기 때문에 주가의 변동성은 작았지만 요 임플란트 쪽에 대한 관심도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사실 얼마 전이 아니라 어제도 우리가 잠깐 이야기 나눴던 것 같은데 LA 산불에 대한 피해로 인해서 뭐 TNL 같은 기업들도 주가 흐름이 굉장히 강하게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별로 관심이 없는 기업 중에서 오스테오닉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도 정형외과 임플란트를 생산하는 기업인데 물론 그 기업 같은 경우도 FDA 쪽에 대한 승인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올해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 있지만 어쨌든 임플란트라든지 LA 산불과 관련돼서 매출이 늘어날 수도 있다는 분석들이 나왔거든요. 근데 우리가 어쨌든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시장에서 많이 관심이 없었던 쪽으로도 자금이 옮겨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오스템 임플란트라는 기업이 있었기 때문에 이 덴티움이라는 기업이 임플란트와 관련돼서 가장 대장주의 역할은 하지 않았는데 오스템 임플란트가 잦은 상패를 했죠. 그 이후로는 이제 덴티움의 중요성이라기보다는 상징성이 저는 굉장히 많이 올라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의료용 기구 제조업 기업이라고 적어놨는데 임플란트라든지 치과 의료용 기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매출이 중국 쪽에서 많이 나왔었어요. 중국 쪽에서 많이 나왔었는데 이 부분이 둔화가 됐기 때문에 실적이 좀 부러졌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에는 중국 쪽에 대한 소비 진작 가능성을 우리가 고려해 본다라고 한다면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게다가 이제 덴티움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포워드 PBR이죠. 기업의 가치에 대비해 본다라고 한다면 지금 역사상 가장 낮은 밸류에 놓여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히든라인 상단에 올라온 상태에서 기업이 저평가다. 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만약에 중국이 좋아진다라고 한다면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주가가 밀릴 만한 가능성이 낮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계속해서 살펴보시면 뭐 10년 장기 임상 데이터도 있고요. 뭐 세계 치과형 임플란트 시장 점유율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오스템 임플란트 있죠. 그리고 이제 덴티움이 나와 있는데 상장되어 있는 기업은 덴티움이다 보니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더 설명을 드려볼게요. 지금 이 덴티움이라는 기업은 여기 밑에 보시면 여기 위에 한번 보죠. 이게 10월 11일이거든요. 작년 10월 달부터 이 빨간 선 근처에는 온 적도 없습니다. 그죠? 빨간색 근처에는 온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빨간색 밑에 있을 때는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공략을 안 하시는 게 좋아요. 물론 가치 투자를 한다. 나는 기업에 대해서 분석을 하면서 이 기업이 분명히 성장성이 있어. 라고 한다면 이런 자리에서 매매하셔도 돼요. 뭐 분할 매수할 수 있죠. 근데 트레이딩, 매매의 관점으로 보신다라고 한다면 이 빨간 선 하단에 있을 때는 우리가 이 기업이 저는 개인적으로 좋다라고 하더라도 공략을 안 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히든라인 상단으로 딱 들어왔어요. 히든라인 상단으로 들어왔죠. 여기 지금 빨간 선 넘어갈까 말까 하다가 다시 한번 밀렸는데 여기서 지금 히든라인 상단에서 자리를 견조하게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빠졌던 것을 고려해 본다라고 한다면 시세의 연속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이 덴티움이라는 기업을 좀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어떨까? 그 기반은 뭐 기업에 대해서 제가 기업에 대해서 오늘 소개드린 종목들 대체적으로 다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굉장히 깊은 내용까지도. 근데 그런 내용들이야 공부방에서 당연히 안내 드리고 있으니까 들어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요 히든라인 상단에 올라왔다는 부분이라는 거, 요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1차 목표가 손절가 여기 적어놨으니까 잘 살펴보셔가지고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시장이 어려운 것 같다라고는 하지만 작년보다는 안정적이거든요. 매매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매매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반드시 저랑 같이 공부하시면서 트레이딩 관점 노려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공략주도 잡아주셨습니다. 매수가 정확하게 잡아주셨으니까 타점 맞춰서 트레이딩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시간 여기서 맞춰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 전문가님과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상승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더욱더 똑똑한 투자 전략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